사실은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자기 뭐 종주국이라고 하는 중국에도 없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도 없고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랑아리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여주시미술관 아트뮤지엄역 상반기 기획전 조형의 본질 점선면색전의 전시 연계 영상입니다. 오늘은 도자 속 조형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경기 광주시 1호 도예명장 박부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여주시미술관 아트뮤지엄여의 교육사 김택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레이터 엄신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아트뮤지엄여를 찾을 예비 관람객을 위한 영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작가님을 모르시는 그런 예비 관람객들을 위해서 작가님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500년 동안 도자기를 만든 광주 초월면 대쌍령리에 살고요. 이름은 박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아트뮤지엄역 기획전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경련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60년대 초반에 그 도자기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천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도자기 가마도 많지 않을 때지만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모든 재료를 여주에서 우리는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주와 저 도자의 인생에서는 상당한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주에 보면 쌀이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점토라든가 고령토가 생산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 도자기 재료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등짐을 지고 가서 거기서 그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 조달을 한 거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좀 감회가 새로운데 한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여주 이 미술관에서 또 개인전이 아닌 계획전을 회화하고 조형예술인 도자기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작품들을 한다는 데서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람회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죠.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작가님, 경기 광주시에서 이제 1호 도예 명장이시잖아요. 네. 경기 광주 도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든지 다른 도자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광주는 이제 왕실 도자기를 만들던 그 500년 동안 만들던 곳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여주나 광주나 이천이나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3개 시에서 작품을 활동하는 사람의 작가의 작품의 성격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만 비슷하잖아요. 세계 도자 비엔날레나 이런 걸 큰 대행사를 치를 때도 보면 3개 시가 그만 똑같아요. 근데 저는 초창기에 이 도자재단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걸 도자기를 발전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 예를 든다면 광주는 왕실도자기 고장이기 때문에 왕실도자기의 정말 그 색채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역사성을 갖다가 작품으로 나타나게 하고
이천은 사실은 근대 조작이거든요. 근대 도예를 이천에서 담당하고 또 여주는 따지고 보면 상당히 생활자기가 굉장히 발달됐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주를 우리가 얘기할 때 1884년 고종 21년 때 사실은 그 분원 왕실 도자기가 문을 닫고 그때에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퍼져 있었는데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주로 많이 왔고 저쪽 서산에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서산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옛날 요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서산에서 나는 물토가 굉장히 좁았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꼭 요강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는. 그런 어떤 시대인데 여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여주의 특징을 살리면 삼계시가 정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의 메카 역할을 하는데 이름만 메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품에서 특색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화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걸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되고 똑같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런 아쉬움. 예. 그게 좀 내가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아직 가지고 계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작가님? 네, 지금 작업하고 있죠. 네,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 작품을 만드실 때 혹시 에피소드나 그런 일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어느 작가를 막론하고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 작가의 소망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뜻대로 잘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 후대에도 정말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 작가의 욕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노력하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도예의 길은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회상하시더라고요. 이 질문과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어떤 게? 예술, 미술품 하게 되면 여러 장르가 있죠. 있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내가 조형을 했어요. 금속 조형을 했다 보면 자기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끝내면 그만이고 그건 하나의 작품화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림에 있어서도 그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면 돼요. 그런데 흙작업, 즉 도자기 작업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지만 그 작품이 잘못됐을 때 바로 그 순간 다시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흙을 빚어서 형태를 만들고 말려서 국가리를 하고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칠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마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가마에 차야 그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즉 흙작업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선생님 그 다랑아리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선생님은 타래기법이라는 다랑아리를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관람객들은 타래기법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타래기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생소하지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의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21세기는 21세기의 기법이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종교의 교리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 것을 그대로 만드는 건 모방이죠. 근데 그 모방을 떠나서 옛 정신을 현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현대로 소환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 것을 현대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모체는 과거가 되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작품을 해야 되거든요. 이 탈핵기법을 나는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어릴 때 하얀 목화를 수확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젊으시니까.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그걸 전부 그 실을 뽑습니다. 목화에서. 하얀 목화에서 하얀 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할머니들이 배틀에 앉아서 하나씩 이렇게 짭니다. 거기에서 저는 아이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탈핵기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참 배를 짜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큰 형태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그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붙이면서 쌓아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탈핵기법을 만들므로써 이 물레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탈핵기법을 만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내가 도자기 시작한 지가 딱 60년이에요. 그래서 60년 기념전을 한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년 반 가까이 코로나라는 소위 말하는 복병이 있었잖아요. 제가 60년의 어떤 내 개인 도자사를 한테 묶어서 전람회를 하면서 그동안의 작품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작품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전 70년 고이전도 사실은 했고 팔순전도 사실은 했잖아요. 그래서 도력 60년 해 올해 정말 내 도자 60년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품집도 되고 전람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복병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여주에서 품전을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대신 그건 못 오지만은 60년사 도자전은 못 오지만 그래도 내가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작품을 출품하는 걸로 위로를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끝나면 60년사가 아니라 62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도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싶고 또 하나 욕심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나라 소위 도자 장인 문화의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 그걸 빼고는. 근대에 와서 근대 도자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한데 모아서 전람회를 하는 이런 공간이 참 없어요. 다만 한 분이 계시는데 문경의 천안봉 선생이 이제 개인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그 미술관은 어쩌면 착그릇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성은 좀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근대 도자를 작가로서 한눈에 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러고 싶은데 그건 내 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꿈이라도 꿔야죠. 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 멀리서 이렇게 광주시에서 와주시고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술관을 앞으로 찾거나 이 영상을 볼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런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정답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보다는 보는 것만큼 알아진다. 저희가 아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만큼 알아진다. 한두 번 보아가지고 그 도자기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선사하는지, 말은 없지만 그 형태나 색깔에서 뭘 말하는지를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우리도 가마를 꺼낼 때 딱 보게 되면 저 작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작품도 있어요. 근데 그걸 꺼내놓고 자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작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관람을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보았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갈레노스라는 교학자하고 철학자가 있어요. 갈레노스라는 사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183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그분이 빵 2덩어리가 있으면 한 덩어리는 팔아라. 그래가지고 꽃을 사라. 그리고 한 덩어리는 빵을 사라. 빵은 육신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양식이고, 꽃은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아주 그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나는 이 시대의 물질과 과학 만능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인데 우리 정신적 영혼은 과연 기름진 건가? 예술품을 봄으로써 또 음악을 들어봄으로써 좋은 작품을 봄으로써 내 정신세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말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적금을 타시면 반은 쌀을 사고 반은 다랑아리를 사십시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촬영이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